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G세대들은 팬데믹 3년 동안의 원격 근무, 재택근무에 익숙해지면서 이 전통적인 직장 근무 경험이 불충분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쪽으로 본다면 어떤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충분하지 않겠죠. 요새 사실 Z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직장 문화죠. 그렇죠. 이런 하에서 최고로 적응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격 근무라든지 재택근무가 장기화되면서 이 커리어 성공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직장에서 갖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 동료들 사람 관계의 노출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Z세대들이 물론 요새는 좀 특이하죠. 자유롭고 플렉스블한 것이 아주 정상인 이 환경인데 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이들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또 종업원들 자신들이 오히려 보스에게 상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동시에 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원격이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상태가 이 상당수의 종업원들을 뒤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 얻는 그 경험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가벼운 동료들 간의 대화 또 전통적으로 또 새로 직원이 들어왔을 때 배울 수 있는 이런 관찰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적절한 행동을 한다든지 협조, 네트워크 등 이 소위 신참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레슨의 기회가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커뮤니케이션, 대화인데 맞아요. 어떨 때 뭐가 궁금할 때 누구한테 이걸 물어보지? 어떻게 연락하지? 이 정상이 뭐고 본인의 가치, 에티켓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울 기회가 줄어든다는 거죠.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당연한 거지 생각하는데 예. 직장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을 하는 환경에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답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뭐가 궁금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동료 자리에 직접 가서 거기서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종업원들이 있는 라운지 있지 않습니까? 네. 라운지에 모여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했던 것에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피스 직장 내에서도 또 위아래가 있죠. 이런 오피스 폴리틱에서도 예. 누가 힘이 더 있는 사람이고 누가 있고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원격이나 하이브리드 방식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일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임무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마무리하고 성취하는데 한층 더 어렵다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스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그렇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도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텍스트를 보낸다 그러면 그 중간에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밸런스를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때하고는 본인이 의도했던 거는 전혀 반대로 저쪽이 이제 받아들일 그럴 위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본인이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해서 일을 해냈음에도 크레딧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뒷전으로 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뭐 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이제 이렇게 승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그렇죠. 승진하는데 는 또 직장 내에서 서로 어울리면서 이 얻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 이 리더십 디벨롭먼트의 제임스 베일리 교수가 한 말인데요. 이 동료들 간의 상호 신뢰를 쌓고 또 어쩔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진행하고 창의력을 쌓는 이 모든 것들이 오피스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머리를 맞대고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오피스 라이프의 최고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럴 거예요. 물론 현재 Z세대가 뭐 주어진 임무를 독립적으로 잘 해내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미래에 정말 앞에 말씀하신 대로 리더가 승진이 돼서 리더가 되는 필수 조건을 하기에는 모자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걸 전략적으로 파악해서 분석하고 또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데 승진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죠. 물론 원격 근무를 하는 모든 Z세대들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상당수가 예전 세대보다는 이런 면에 경험이 부족할 것이다 그러면서 직장 안에서 동료들로부터서 이렇게 합쳐서 묻어서 배우는, 흡수되면서 배운다는 의미로 osmosis learning이라는 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osmosis, osmosis learning. 이게 정말 이 진정한 대가가 지금은 모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커리어가 한참 지난 후에 그것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하네요. 네네. 그러면은 이런 그 말씀하셨던 오스모시스 러닝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이 정말 직장 동료들을 관찰하면서 대화하면서 많은 값어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 비즈니스 개발 스페셜리스트인 세라 로맥스라는 여성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원격 근무를 하면서 오피스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요. 근데 사실 팬데믹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 매니저로 이 자리에 옮겨온 여성인데 사실 아무리 매니저라도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할 그 시간과 뭐 생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원격 근무만 해가지고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배울 게 많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 직장 안에서 직원들과 사회적인 인터랙션도 생기고 이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이 흡수되어 가는데 그래서 이 osmosis learning이라는 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최근에 나온 설문조사 하나를 보면 직원들 중에 42%는 원격으로 근무를 하면서 동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 한층 낮아졌다고 말해요. 이렇게 이견들이 많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는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킬 그 우려가 있다고 이제 퍼포먼스도 저하된다고 말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 의견은 또 이렇습니다. 직장 내 문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요. 이 협조적인 기술이 빠르게 발달되면서 이런 배우는 과정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해가지고 이런 문화도 변하고 이 가능해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굴 맞대고 하는 것을 기술로 다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스모시스 러닝, 그러니까 이 접촉을 통해서 서서히 터득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서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스치면서 배우는 그러한 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네. 사회적인 동물, 이 소셜 러닝이라는 아이디를 제일 먼저 내놓은 사람이 1960년대 사이콜로지스트인 알버트 반두라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셜 러닝 티어리를 내놨는데 인간의 행동 범위는 관찰해서 배워서 이루어진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것도 이 직장 내에서도 깊숙이 자리 잡아가지고 이번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동료들을 자주 보지 못해가지고 이것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절실하게 느꼈다 그래요. 또 직장에서 나오는 학설도 있는데 popular learning model이라 그래가지고 직장 일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기 한 20%는 동료들을 통해서 동료를 관찰하는 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오피스 안에서 같이 있으면 동료 옆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흡수된다는 자연적으로 이 배운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임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주고받는 말도 사실 우리가 편안하게 주고받는 말도 이것을 똑같은 말을 줌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인 디자인도 중요하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책상 배치도 좀 한 번씩 바꿔가면서 이런 정기적으로 변화를 준다고 그래요. 오피스 안에서도 가능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층을 바꾼다든지 어떤 회사는 빌딩 자체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서로 섞이는 것을 추구한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 이제 팬데믹이 거의 이제 끝나가잖아요. 앞으로 직장의 모습은 어떤 방법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팬데믹으로 직장 모습이 많이 변했죠. 네네. 근데 과연 이런
이 원격 근무가 지속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갈지 네. 요새 뭐 뉴스들 보면 점점 직장에서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직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곧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오피스에서 하이브리드 형식을 주장하는 오피스들도 상당히 되는데 그래도 이 오피스는 그래도 협조의 장소라는 이런 아이디어로 어떤 회사에서는 특정 요일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오피스에 다 모이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런 옵션들도 하는 회사들도 있다 그러네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젊은 G세대들에겐 저도 이렇게 꼰대 같다는 소리 들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많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 상사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하 직원이 네. 이제 G세대인데 전부 다. 그 네네. 앞서 왜 G세대들이 상사에게 자유롭게 요구를 잘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자유롭게 요구를 잘하는데 이 상사가 봤을 때는 아직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학교 그렇죠. 졸업한 지 뭐 1, 2년밖에 안 됐고 회사 들어온 지 1, 2년밖에 안 됐는데 잘 모르면서도 요구하는 건 많다. 불평불만이 네. 많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불평불만이 많다. 경험은 적으면서 요구하는 건 많다. 요 부분이 함께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앞서 얘기하셨던 오스모시스 러닝을 통해서 좀 더 성숙되고 성장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점점 더 원격 근무가 줄어들고 네. 직장으로 다시 서서히 모여들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요새 젊은 세대에게 잘못 찍혔다가는 꼰대 소리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